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동아시아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식민지의 독립운동에도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내에도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들 사회주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국내에는 조선공산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 계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과 민족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와 일제로부터 독립도 중요하지만 지주, 자산가들로부터의 독립도 중요시 여기는 사회주의로 말이죠. 이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큰 줄기에서 바라보면 일제로부터의 독립에서는 우선적인 목표가 같았습니다. 즉, 서로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힘을 합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60만세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 고종의 장례식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식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의 장례식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운집할 것을 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미리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제 역시 3.1운동과는 다르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시위 준비 과정에서 지도부는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세 시위를 진행해서 일제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0만세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연대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던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때는 일제의 문화 통치가 진행되던 시기로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도 일제와 타협을 주장하는 자치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세력 역시 당시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일제는 사회주의가 한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까지 흔드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1925년 치안유지법 제정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강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같이 연합을 모색하였고, 특히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에서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공산당 단체인 코민테른에서 협력을 지시했고, 중국에서도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마침내 신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여성운동 단체로는 근우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신간회는 나무 줄기들이 같이 합쳐서 새로운 줄기를 만든다는 뜻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대중적 민족운동 단체로 성장하였고, 만주, 일본에까지 그 지회를 두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국내 주요 조직망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 활동 면에서는 직접적인 독립투쟁보다는 강연, 토론회 등을 통해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노동, 농민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발생하여 조선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간의 강령입니다. 이 강령은 단결을 중요시 여기고 기회주의를 부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가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간에는 이후 활동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일제에 검거되어서 활동에 제약이 생겼고, 때마침 중국에서도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에서도
민족유일당 운동보다는 농민 노동자를 중시하라는 계급투쟁, 즉 사회주의식 투쟁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계속해서 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신간에는 1931년이 되었을 때는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한편 신간회가 활동하던 1929년에는 광주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주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 간 충돌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일제 경찰은 일본인 학생들만 감싸는 모습을 보여서 많은 한국인 학생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인 학생들은 독서회라는 일종의 전국 동아리 조직망을 통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여러 사회운동 단체와 연계해서 진행되었던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신간의 지원을 받는 등 우리 민족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을 때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절,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목표로 태우고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하면서 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현실 속에서도 보다 많은 가르침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험 공부 마무리 잘 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